그러자 키오미 씨는 불쑥 몸을 일으켜 나를 품에 안았다. 딸아이가 당신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신야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녀는 이내 내 입술 위로 부드럽게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나는 올해 29의 평범한 직장인 신야였다. 아내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다. 늘 야근에 시달리는 아내의 영업직 특성상 퇴근 후 저녁 식사 준비와 집안일은 내 몫이었다. 아내의 바쁜 일정 탓에 우리 부부는 아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내가 아직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해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아이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상실감이 컸지만 아내의 고충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쉬는 날 아내가 친정에 가자고 제안했다. 가끔 얼굴이라도 비치는 게 좋겠다 싶어 함께 길을 나섰다. 장인댁은 차로 약 2시간 거리였고 운전은 물론 내 담당이었다. 차 안은 대부분 침묵으로 채워졌다. 아내는 줄곧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업무 메일인지 아니면 불륜 상대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후자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 뭘 그렇게 희죽거려? 문득 내가 묻자 아내는 깜짝 놀라며 희죽거린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매일 답장을 한 거야라고 둘러댔다.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나는 다툼을 싫어했기에 그래라고 짧게 답한 후 더 이상 아내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더 이상 아내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른다. 결혼 전부터 그녀는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다.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들었던 기억이 희미했다.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쫓아다니다가 어느새 결혼에 골인했던 것이다. 그래도 신혼 초에는 나름의 행복이 있었다. 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위해 요리를 만들어 기다리면 고마워라는 말은 들을 수 있었고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충족감을 주었다. 그러나 아내의 업무가 바빠지면서 그 고맙다는 말마저 듣기 어려워졌다. 집안일을 전부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다. 아직 원치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나는 아이를 좋아한다. 하지만 아이 없이 사는 인생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그녀도 아이를 원할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참 바보 같았다. 차조수석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 짓는 그녀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보고 있지 않구나.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가 일 때문이라고? 아니, 아마 아닐 것이다. 짐작하는 바가 없지 않았다. 최근 들어 욕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한밤중에 라인 알림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나는 캐묻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에 지쳤을 뿐이었다. 결혼 생활에, 그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할까? 한때 존재했던 좋아한다는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는 그녀가 내 눈앞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낯선 여인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차를 몰아 장인댁에 도착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신야 씨도 오랜만이네. 장모님이 우리를 반겼다. 51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고혹적인 미모의 소유자였다.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51살을 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넋을 잃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반대로 장인어른은 올해 65으로 연배가 꽤 있으셨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어째서 장인어른과 결혼했는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 저녁은 엄마가 힘내서 많이 만들었단다. 식탁 위에는 호화로운 요리들이 가득했다. 아내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음식들이었다. 엄마 너무 의욕이 넘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맛있겠어요.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오, 둘 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지? 장인어른의 목소리였다. 네, 잘 지냈어요. 아버님도 여전히 정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아버님, 오랜만이십니다.
아, 너무 마셨네. 나는 이만 자러 갈게. 키오미 신야 씨는 내게 맡긴다. 네, 알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세요. 장인어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드셨다. 신야 씨, 아직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네, 전혀 졸리지 않아서 괜찮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주무시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괜찮아. 저기 이런 걸 묻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요즘 그 애는 어때? 장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요즘은 일 때문에 바쁜 것 같아요. 그래? 결혼 전부터 바쁜 건 알았지만 그 애는 일을 정말 좋아하니까. 둘이 너무 말을 안 해서 혹시 싸웠나 싶어 불안했어. 아, 장모님은 어쩌면 이렇게 따뜻할까?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괜찮아요. 싸우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사실 싸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화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장모님은 나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 가만히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신야 씨도 힘내고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깊이 울렸다. 수고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 아내는 단 한 번도 내게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집안일도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을 뿐이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아니었다.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다. 정말 대단하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런 당연한 말이 이토록 가슴에 사무칠 줄이야.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 나의 가정사도 아내의 태도도 그럼에도 이렇게 걱정해 주셨다. 사실 남인데도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차를 따라주셨다. 그 따뜻한 김과 향기에 내 조여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 이대로 이 따스함에 기대고 싶다. 그런 나약한 내 자신이 두려웠다. 저는 그저 불만이 좀 있을 뿐이라 괜찮아요. 남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도요. 그러자 키오미 씨는 불쑥 몸을 일으켜 나를 품에 안았다. 딸아이가 당신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신야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녀는 이내 내 입술 위로 부드럽게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갑작스러운 일에 나는 굳어버렸다. 신야 씨,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키오미 씨는 내 손을 잡고 그녀의 심장 박동을 느끼도록 이끌었다. 봐요. 진정되지 않죠? 나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소파에 밀어붙였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녀 위로 겹쳐졌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 후후, 신야 씨니까 괜찮아. 다 보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며 장모님은 나를 유혹했다. 그녀를 올려다본 그 모습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내 흥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신야 씨, 나를 더 미치게 해줘요. 키오미 씨는 부드럽게 내 뺨을 어루만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성의 손길에 나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흥분에 휩싸였다. 이대로 계속 장모님과 함께. 아내는 내 머릿속 한 구석에도 없었다. 내 머리는 온통 장모님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나와 장모님은 소파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장인어른의 알람이 울렸다. 꽤 큰 소리여서 나는 순식간에 눈을 떴다. 키오미 씨, 일어나세요. 응, 좋은 아침. 신야 씨. 저 키오미 씨, 장인어른 곧 일어나실 테니 얼른 일어나세요. 어머, 벌써 그런 시간이었어? 서둘러야겠네. 그렇게 말하며 키오미 씨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키오미 씨를 보며 어젯밤에 그녀는 다른 사람이었던 걸까 혼란스러웠다. 좋은 아침이다. 신야, 키오미, 배가 고프구나. 네네. 지금 바로 만들 테니 기다려주세요. 키오미 씨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주방으로 향했다. 머리를 묶을 때 드러난 목덜미가 사랑스러웠다. 장인어른과 단둘이 남겨지자 나는 계속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장인어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신야 씨, 앞으로 키오미를 잘 부탁한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아내도 아니고 장모님을
나 신야 씨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지난밤보다 더 뜨겁게 서로에게 녹아들어갔다.